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뭐냐면 이렇게요. 갑하고 이렇게 을이 있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고요. 먼저 법률 행위는요. 성임 요건하고요. 여기 효령 요건 이렇게 있고요. 이 효령 요건을 다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갖췄으면 우리 이것을 유효라고 하고요. 갖추지 못했으면 무효 또는 뭐라고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무효다 취소하는 것은 일단 법률 행위를 뭘 했는데 성립했을 때 무효란 말이 나오고요. 성립조차 하지 않으면 무효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일부 무효, 그 다음에 무효 행위 전환, 이런 것들은 다 일단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취소하면 대표적인 게 착오죠. 이 착오라고 하는 것도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자체가 불성립하면 착오라고 하는 말은 구조상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효는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할 처음부터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취소는 뭐죠? 취소. 취소는요. 일단 처음에는 뭐가 돼요? 유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를 취소한다고 했을 때는요. 처음부터 무효일 때는 취소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는요. 원래는 계약이 유효인데요. 나중에 취소권을 행사를 하죠. 취소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어때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 이것을 우리는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행위를 취소한다고 했을 때 그 취소는 항상 처음부터 뭐가 된다? 유효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죠. 누구든지요. 그런데 여기는요. 누구만요? 오직 취소권자만. 취소권자가 딱 정해져 있어. 그것을 법에 정해져 있다. 법정 취소다.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다. 여기는요. 언제까지나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 언제까지나. 영원히요. 그런데 여기는요. 3년, 10년 안에 취소를 해야 돼. 3년, 10년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처음부터 효력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요. 추인해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무효일 때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이런 뭐가 나오냐면 통정 허위 표시나 비진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 두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채무불이행은 뭐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행기 때 이행을 하지 않는 걸 채무불이행이죠. 그런데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이행기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이건 누구든지죠. 누구든지니까 만약에 무효가 되는 데 있어서 귀책 사유 있는 자, 기책 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두 당사가 계약을 했는데 한 사람이 해제권을 해제권? 그러면 해제권 행사하면 무효죠. 해제했잖아요? 그러면 무효잖아요? 자, 무효인데요. 잘못해가지고 계약을 해제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요, 이 사람이 뭘 했냐?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됐어요. 돈이 생겼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너 돈이 있으니까 돈 갚어. 그럼 이건 돈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이미 해제권의 행사로 인해서 뭐가 됐어? 무효가 됐죠. 그럼 무효가 됐으니까 당신이 해제권을 행사해서 무효니까 나는 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좀 이따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배울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 잘못으로 불허가 처분이 돼서 무효가 돼. 내 잘못으로. 그런데요. 내가 잘못했죠? 잘못한 나도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토지거래 허가, 누구든지 계약을 주장하고요. 언제까지나요? 영원히 무효가 돼요. 아까 얘기했죠? 무효인 것은 아무리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무효가 되니까요. 그런데 취소권은요, 여기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는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또 한 가지 뭐냐면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이 있어. 상대적 무효는 뭐죠? 상대적인 것은 누구에게 등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뭐가 있죠? 이제 선의의 제3자가 대항하지 못하는 건 뭐가 있어? 107조, 그 다음에 108조 통정의 표시죠? 비진입 표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109조, 그 다음에 110조. 차고나 상위 강벌에서 치소권 행사하죠? 치소권 행사하면 그 치소권 행사가 되면 무효가 되죠? 그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이 사람들이 치소권을 행사했을 때, 원래는 이건 취소죠? 치소권을 행사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절대적 무효가 있죠. 이 절대적 무효는 뭐죠? 절대적 무효? 그것은 103조, 그 다음에 104조,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절대적 무효로서 절대적 무효란 말은 누구에게 대항할 수도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상대적, 절대적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이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무효는 유동적 무효하고요. 유동적 무효하고요. 여기에 뭐가 있다? 절대적 무효하고, 아니, 확정적 무효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확정적 무효는 잘 시험에 안 나오죠. 알죠? 당연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유동적인 무효냐? 이게요. 또는 유동적 무효, 유동적 유효.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유동적이냐, 확정적이냐, 무효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럼 너무 좁으니까요. 우리가 확정적이냐, 유동적이냐. 여기서 유동적 무효가 있고요. 유동적 유효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동적 무효는 뭐가 있어요? 유동적 무효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법령이. 알겠죠? 정지조건은 뭐라 한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런 것을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유동적 유효는 뭐가 있죠? 취소죠. 취소. 유동적 유효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뭐가 있다?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또 차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이런 것을 유동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률 관계가 뭐라고 나오냐 시험에 나올 때요. 유동적이냐 확정적이냐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면 돼요. 알겠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소급이다.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요.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소급표를 가지고. 그러면 소급표가 없는 건 뭔가 있죠? 장래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죠? 해지죠. 해지. 해지는 소표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죠?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소표가 있다 없다? 없죠. 또 뭐가 있죠? 조건의 성취. 성취한 때부터 이렇게요. 자, 그러면 기한의 도래.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죠? 가등기의 기한 뭐란다? 본등기라죠? 본등기라면은 본등기한 때부터 무슨 변동? 물권 변동. 물권 변동 같은 것은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소급표가 없는 것,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야죠. 그 다음에 소급표가 있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죠? 소급표가 있다. 그래서 무권대리. 무권대리 행위. 무권대리의 추인이죠?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죠? 본등기를 할 때 뭐가요? 순위. 순위는 뭐한다? 소급하는 거예요. 소급. 소급한다. 그 다음에 취소나 해제. 취소나 해제를 하죠? 취소나 해제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급하죠. 그래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소급표. 알죠? 여기가 취소나 해제하면 소급해서 무효. 그래서 가등기하면 본등기하면 순위. 순위는 소급한다.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소급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급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소급한다. 소급한다. 이것은 주로 어떻게 해요? 대리행위시. 대리행위시에 이렇게요. 또는 다른 말은 뭐다? 계약 체결시. 또는요, 법률행위시. 이렇게. 법률행위시. 이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요, 소급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나중에 묻는 거잖아요. 나중에 지금 시점에서 묻는 거잖아요. 그럼 시점에서 물을 때 그 전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렇게 되죠. 계약 체결 시에. 그 다음에 법률 행위 시에. 그 다음에 대리행위를 했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소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있다 없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하면은 대리행위 시부터 효력이 있다. 대리행위 시부터 그럼 맞는 말이죠 이게. 그런데 여기요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법률 행위 시부터 효력이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말은 소급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조건의 성취는 조건이만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이렇게 그때부터죠. 여러분 추인할 때는 추인시부터 새로운 법령이 기한이만 때부터 도래한 때부터 이렇게 이런 말이 중요하지. 여기서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 행위 시부터 계약 체결 시부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틀리면은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건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어제 시험 봤죠? 국가고시요. 국가고시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국사에서 연도별로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틀린 거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난리 나고 있죠. 그래서 연도가요 A라는 사람은 A라는 학자는 이때라고 생각하고 B라는 학자는 이때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B라는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연도대로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다. 이때부터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서로 이제 의견이 분분하고 이게 통일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수 정답을 했어요. 응? 복수 정답을 하니까 또 뭐가 문제가 돼요?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잖아요. 우리는 복수 정답이면 좋은 거죠. 절대평가니까. 같이 다 합격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은 상대평가인데 아니 나는 이걸로 암기해서 합격했는데 쟤까지 복수정답 주면은 한 문제 가지고 당락이 좌우되는데 쟤 때문에 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단 말이죠. 국가가 왜 이러냐. 그래서 여러분요 이 학설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설상으로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비진입 표시에 있어서 상대방 없는 경우 알죠?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그건 학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다른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요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걸 가지고요 문제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 지금 문제집 보고 계시죠? 문제 지금 144부터요 지금 어디냐면 148번 149번까지요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문제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여기 한번 보셔요. 문제 봐 몇 번이죠? 자 4번도 한번 보시면, 자요. 다음 법률행위 중 법률적 성격이라는 거.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러면 이게 뭐냐면, 뭐다, 이게 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 안에서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려면, 적어도 2개에서 3개 정도를 빨리 풀어봐야 돼. 그러면 이걸 뭘 묻는 거지? 유동적인 것을 묻는 건지, 확정적인 것을 묻는 건지,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 소급표인지 아닌지. 이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문제를 보기 전까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하죠. 별것도 아닌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설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 찾아가려면 약간 까다롭다. 자, 한번 볼까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허가 줄고요. 이것은 뭐다?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 썼어요. 자, 이번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줄과 적극 가담 그러면 이것은 확정적 무효 103조 위반이죠. 확정적 무효죠. 자 대리모 계약이요. 대리모 계약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것도 103조 위반이에요. 확정적 무효요.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요. 의사무능력자도 강행법 위반 무효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돼요. 자 5번 민법이 규정하지 않는 물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죠. 물권 동그라미요. 물권을 써. 물권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 옆줄 긋고 강행규정.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강행규정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에 위반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요. 2번, 3번, 4번, 5번은 확정적 무효이고 1번은 유동적 무효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법률 성질이 다른 것은 여기서 뭘 찾으란 거다? 유동적 무효를 찾으시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요. 자, 145번은요,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이제 2번, 1번.
법률행위 당시 성취 불가능 줄고요. 성취 불가능 그럼 불능 조건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정지 조건부 기하 그랬죠. 정지 조건 줄고요. 이것은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 그래서 이건 무효가 되죠. 2번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줄고요. 이것을 기성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플러스. 그것을 해제 조건 줄고요. 이것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죠. 3번 일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의사표시. 그것을 써요.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예요.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 채무불행이 있어. 언제요? 2월 1일. 그럼 채무불행 했으니까 2월 10날이요. 최고를 해. 최고하면서 뭐라고 하냐? 너 2월 15일까지 돈을 갚아라 이 말이죠. 만약에 너 2월 15일까지 돈을 갚고 만약에 2월 15일까지 너 돈 갚지 않으면 너 만약에 2월 10날까지 돈을 갚아야 되는데 2월 15일까지 너 만약에 돈 갚지 않으면 알겠죠? 너희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원래 우리는 어떻게 하죠? 채무불행이 있으면 최고하고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계약이 해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요 최고를 할 때 너 언제까지 돈 갚아? 돈 갚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그런데 정말로 돈을 갚지 않았어. 그럼 그때 계약이 뭐 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것을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로서 이것을 유효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4번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줄고요. 여러분 재단법인은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상대방 X라고 써. 그러면 무건대리 줄고요. 무효라고 써. 옆줄 긋고 추인 쓰고 옆줄 긋고 추인 가로 열고 닫고 상대방 있는이라고 가로 닫고 가더. 그래서 무건대리는 추인 상대방 있느냐. 그래서 추인 가로 닫았어요. 내가 그때가 추인 해야 유효. 해야 유효가 돼. 그런데 추인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 돼. 근데 재단법인은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나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언제나 무효. 5번 토지거래 허가죠.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줄고 허가를 배제 동그라미하고 잠탈.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죠. 배제나 잠탈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를 배제나 잠탈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해.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146번요. 무효인 것은 그랬죠. 무효인 것은 자 무효를 찾으면 되죠. 여기 봐봐. 사기는 뭐다? 취소. 피성년 후견인 뭐? 취소. 조건을 붙인 상계죠. 상계를 뭐죠? 써? 단독행위. 여러분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조건을 붙였죠? 그러면 무효가 돼. 알겠죠? 옆줄 그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가 돼. 그 다음에 4번 표의자가 알고 봐봐 비진이죠? 이런 비진은 원래 유효죠? 여기요 표의자가 알고 한 비진이 표시라고 돼 있죠. 표의자가 알고 한 비진 표시는 뭐죠? 재밌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헷갈리면 큰일 나. 우리가 비진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죠.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죠. 됐죠? 지금 근데 여기는 누가 알고 있다고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표의자가 알고 한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고 표의자가 모르고 한 경우는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의자가 알고 했죠. 의사표시와 다른 것을 알고 그걸 비진이 표시로서 원칙은 유효가 돼요. 아시겠죠? 어떤 학생이 문제를 내놨더니요. 정답이 2개라고 계속 알겠죠? 물론 정답이 2개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다행인데 4번이 정답이라고 꼬였고 우긴 사람이 있어. 지금요 우리는 비진은 상대방이 비진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왔어?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걸 비진이라고 하고 그 비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5번 기성사실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죠?
플러스 유효다. 유효. 그래서 무효는 몇 번이다? 3번이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죠. 3번하고 4번요. 알겠죠? 거의 대부분요. 무효인 것은 그러면요. 아무 생각 없으면 4번을 다 찍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47번요. 효력이 확정적으로 무효. 이게 확정적으로 무효 줄거.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이퀄 유동적 무효가 아닌 것은 이 말이죠. 유동적 무효가 아닌 것은. 그러면 유동적 무효를 찾아야 되겠네. 유동적 무효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찾아볼까요? 1번 상대방과 통정. 통정은 뭐다?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 두 번째 상대방의 강박. 강박 뭐죠? 취소할 수 있는 이죠. 취소할 수 있는. 그래서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 그 다음에 소유권 유보부 매매 줄고. 이러면 아까 소유권 유보부는 뭐라고 그랬어?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을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정지 조건을. 그 다음에 피한정 유효인이죠. 뭐다?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 왜요? 여러분 2번하고 4번은 똑같죠? 취소니까. 유동적 유효. 그 다음에 무권대리 뭐죠? 유동적 무효. 3번, 5번은 똑같아. 유동적 무효. 2번, 4번. 유동적 유효. 그래서 확정적인 것은 뭐다? 1번이다. 이렇게. 자,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것이 정확하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때 암기를 해야지 나중에 암기하려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자, 148.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여기까지 줄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상대적 무효란 말이죠. 상대적 무효를 찾아라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거 봐봐. 자, 이걸 가지고 상대적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 상대적 무효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적 무효는 뭐가 있어? 비진이하고 통정하고. 비진이하고 통정을 찾으면 되죠. 몇 번이다? 있어 없어? 있네. 여기 봐. 여기는 또 나왔네. 정확하게. 누가 알았다고 돼 있어? 상대방이 안. 아까는 누가 한? 표의자가 한. 여기는 누가 한? 상대방이 알고 있는 비진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면 무효가 되고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무효가 되고요. 불법 조건 줄거 봐. 이런 불법 조건에서 불법이 무슨 말이에요? 오케이. 103조 위반이죠. 알겠죠? 103조 위반 무효죠? 의사무능력자 무효. 그래서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됐죠, 지금? 여기 또 법률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줄고 세항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 알죠? 그러면 절대적 무효가 아닌 걸 찾으라 이 말이죠. 1번 사람의 신체, 생체 장기의 일부에 대한 매매. 장기 매매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효력 규정을 줄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효력 규정을 뭐로 본다? 강행 법규를 효력 규정이라고 그래. 대법원 판례는. 그러니까 효력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강행 법규를 위반했다. 절대적 무효죠. 반사의 질서, 불공정 법령이 절대적 무효죠. 4번 강박의 정도가 극심 걸게 줄고 있고 극심 동그라미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탕 동그라미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돼. 그래서 박탈 극심이라는 말이 있으면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통정의 표시죠? 이것을 뭐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알겠죠? 없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고요. 다시 하나 볼까요? 150번은요. 무효인 법령인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두 번째요. 무효인 법령이가 물권이죠. 물권. 그럼 당연히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가 구역 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 줄거 봐. 확정적으로 무효 이퀄 불허가 처분이죠.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러면요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줄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뭐를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 무효를 주장 줄거 누구든지 주장.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말은 길기는 대빵기인데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주장할 수 없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원인 무효인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일을 한 바 없다 줄고 장기간 일을 한 바 없다 딱 거기까지. 그러면 그런 사실 뭐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왜 없을까요? 장기간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 왜 추인이 아니다? 무효 동그라미 무효 언제까지나 효력 X 무효에다가 동그라미하고 언제까지나 효력 X 이렇게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언제까지다 영원히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장기간 방치해도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5번 강박으로 인해 몇 년 전에? 12년 전에. 강박은 뭐다? 취소죠? 몇 년 안에 취소한다? 10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유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증여는 확정적으로 유효이다. 왜?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하나 더 풀어야 되겠네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줄고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죠. 이것은 절대적 무효죠. 그러면 절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의의 제3자에도 대항하죠. 그래서 맨 끝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뭐가 된다? 무효이다. 통정의 표시는 뭐다?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줄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X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3번 갑이 을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했죠. 갑이 뭐라고? 을 것을 누구한테 팔아먹었다? 병에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요, 갑이 을 것을 병한테 팔았어. 돼 안 돼? 정신 차리고 대답해야 돼. 알겠죠? 우린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에 해당한다. OX, X 정답이죠. 자, 4번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107조, 108조. 무슨 무효로 간다? 상대적 무효 이렇게. 5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줄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이제 잠깐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좀 정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쭉 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뭐냐면 무효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공부를 했어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유동적이냐, 확정적이냐, 소급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무효에는 무효행위, 무효행위의 재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무효행위 재생이란 말은 무효를 재생시킨다, 재생한다 하죠. 되살린다 이 말이잖아요. 왜 이런 말이 나오죠? 무효행위 재생이란 말이? 그것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죠. 일단 뭐 눈에서 성립은 했죠. 그래서 성립은 했으니까 그래도 뿌리가 죽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위에 있는 나무는 죽었어도 그래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볼 수 없느냐?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재생이라는 말 속에 첫 번째 뭐가 있다? 일부 무효라는 것이 있어. 자, 일부 무효. 일부 무효는 뭐다?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다? 전부를 무효라죠. 전부를 무효래. 그런데요 예외적으로 일부는 무효라고, 일부는 뭘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일부 무효, 일부 취소 이렇게. 지금 됐나요? 그래서 일부는 무효라고 일부는 취소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 법률행위에 뭐가 있다? 일체성.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분할 가능성. 당사자에 뭐가 있다? 가정적 의사 이렇게. 이 가정적 의사를 보충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보충적 해석. 그래서 여러분요
예전에 한때 행정고시 시험에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래가지고 1번 뭐죠? 오표시무효 원칙 자연체 해석과 관계 있죠? 2번 일부 무효, 3번 모효행위 전환 이런 것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모효행위 전환하고 그 다음에 일부 무효는 가정적 의사를 가지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해석과 관계가 된다? 보충적 해석과 관련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 무효, 그 다음에 일부 취소, 일부 무효는 일부는 유효로 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할 가능성, 이것을 뭐라 한다? 가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분적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일부 무효는 일부 취소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전부를 취소로 한다. 그런데요 일부만 취소를 하고 나머지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일부 취소라고 얘기해.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리는 일부 취소에도 유추 적용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특칙이 있다. 특칙이 뭐가 있죠? 전세권이요. 우리가 전세권의 최장 존속기간 몇 년이죠? 10년인데요. 10년을 넘으면은 몇 년으로 단축된다? 10년으로 단축이 돼. 10년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환매라든가 동산 환매죠? 환매권은 몇 년이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몇 년이다? 3년이죠? 이 3년을 하면 초과하죠? 초과하면 다시 5년, 3년으로 뭐가 된다? 단축된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부동산을 7년을 했어? 그러면 2년이 오버가 됐죠? 그러면 일부가 무효죠? 그러면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2년만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럼 원래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일부만 무효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특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약관법 16조. 이 약관법 16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일부 무효는 뭐만 무효이다? 일부만 무효라고 약관법에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일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요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잖아요. 중간 생략 등기라면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합의가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할 때 갑을병 중에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두 번째는요 무효 행위의 전환이죠. 이 무효 행위의 전환에서는 뭐냐면 잘 봐봐. 이때의 무효는 어떤 걸 얘기하냐? 일단 성립 후다. 성립 후 이 말이 나와. 성립 후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어. 성립 후. 그러니까 일단 뭐는 있다? 뿌리는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가 타인의 자죠. 남의 아이는 무슨 신고를 해야 돼? 입양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남의 아이를 자기가 낳았다고 친생자 신고를 해. 그럼 친생자 신고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남의 아이를 데려가다가요 입양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가 낳았다고 신고했어. 근데 그것이 무효라고 해가지고 다시 고아원에 내보내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의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내 자식이라고 신고를 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나는 적어도 이 아이를 키울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친생자 신고라고 보지 않고 이 친생자 신고를 처음부터 무슨 신고로 봐줘? 입양 신고로 봐주는 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부터 이거 우리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 신고는 영원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아이에 대해서 다시 또 입양 절차를 또 다시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냥 이 친생자 신고를 입양 신고로 봐줄게 이 말이죠. 처음부터.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혼인 외유 출생자죠? 혼인 외의 출생자는 무슨 신고를 한다?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혼생자 신고를 하잖아요. 혼생자 신고. 그러면 이건 혼인 외, 혼인 신고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혼인 중에 출생자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것은 무효인데요. 처음부터 무슨 신고를 봐주자? 인지 신고,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요, 비밀 증서 유언이죠? 이런 비밀 증서 유언의 경우는요, 이것이 무효가 되면 이것을 자필 증서 유언으로 봐줘요. 자필 증서. 알겠죠? 혹시 여러분 기억나요? 연착된 승낙. 그럼 연착된 승낙은 뭐로 봐요? 오케이.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거죠. 새로운 청약으로. 기억나죠? 자, 그럼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보면 뭐냐면 어음이 있죠. 어음이 무효이면 이것을 채권 증서, 차용증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차용증이 무효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단 말이죠. 차용증은 뭐죠? 달력 뒤에 빳빳한 종이 찢어가지고 매직으로 쓴 게 차용증이잖아요. 물에 젖어도 글씨가 지워지지 않게 쓰는 거. 그러니까 내 말은 차용증은 방식이 있어 없어? 없어. 아무리 그래 쓰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얘기 한번 볼까요? 자, 유언은요? 유언은 뭐예요? 유언은 자, 지금부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8가지 뭐가 있어? 면제는 누가 면제? 면제는 누가 해? 오케이. 상계는 누가 해? 상계는 면제는 누가 해? 생각을 해봐. 생각. 면제는 뭐예요? 돈 빌려주고 너 돈 갚지 말라는 게 면제잖아요. 그럼 채무자가 하겠어요? 채권자가 하겠어? 그건 생각을 하면 되죠. 고민하지 말고. 면제는 채권자. 반대로 상계는 채무자가 하는 거야. 됐죠? 다시. 면제는 누가? 채권자. 상계는 채무자. 추인은 누가 해? 추인은 본인이. 철회는 그냥 상대방 하지 말라고 그랬어. 철회는 뭐? 선의의 상대방. 알겠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해지, 취소. 자, 상대방이 없는 것. 상대방 없는 것 시작. 유언, 유정,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또 소유권, 점유권, 상속 포기. 다시 소유권, 점유권, 상속 포기. 여기 유언은 뭐예요? 방금 했잖아요. 상대방 단독행위. 아, 그거 다, 세 개 한꺼번에 다 해야 돼? 유언, 유정, 재단법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유언은 뭐죠? 상대방 없는 뭐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가 단독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유언은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그래서 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승낙은요? 청약과 승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한 서면에 의해서 해야 돼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어요. 끄덕일 수도 있죠. 이런 물건 살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물건 사고 싶다 얘기해요? 편의점 가면 어떻게 해야 돼? 가가지고 음료수 갖다 놓고 턱 갖다 놓고 카드 떡 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저씨 어떻게 해요? 아저씨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삑 하고 그냥 꼭꼭 그냥 빼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알겠죠? 말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뭐라고 그래? 불요식이죠. 불요식. 알겠죠? 여기서 불요식.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이렇게 커피 탁 놓을 때 그냥 놓지 말고 불요식입니다. 이렇게 탁 놔. 알겠죠? 불요식이다. 자, 그 다음에요. 어음이죠. 어음행위는 무슨 행위? 아니, 우리가 특별 성립 요건. 특별 성립은 가족법이죠? 혼인에서 뭐 신고, 어음에서 일정한 방식, 요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식이죠. 차용증은요, 불요식이죠. 그래서 항상 봐봐. 다 돼, 다. 단독이 단독으로, 요식이 요식으로, 불요식이 불요식으로 다 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요식이 불요식으로도 돼. 요식이 불요식. 안 된 거 딱 하나예요. 뭐, 불요식이 요식.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암기하면 되죠. 불요식이 요식으로는 안 된다. 다른 건 다 되는데, 전화는 어떻게 한다? 단독이 단독으로, 요식이 요식으로, 불요식이 불요식으로 다 돼. 요식이 불요식으로 다 돼. 근데 뭔 안 돼? 불요식이 요식, 불요. 안 된다 이 말이야. 불요. 안 된다. 필요 없다. 그래서 불요식이 요식으로, 불요. 그건 안 된다. 알겠죠? 하나만 하면 되죠. 자요,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자, 봐봐. 자, 무효행위 추인이죠? 여기서 무효는 봐봐. 무효. 이때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얘기해. 확정적 무효. 그래, 유동적 무효는 추인이란 말을 쓴다, 안 쓴다? 무효행위 추인할 때 추인을 쓰는 것이 아니고 무권 대리행위 추인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추인은 뭐죠? 추인은 확정적으로 뭐 한다? 확정적으로 뭐를 해? 유효.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말이죠.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 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되죠. 자, 그럼 볼까요? 무효행위 추인. 이때요. 추인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어. 되는 건 뭐가 있어? 추인 되는 건 뭐가 있어? 무효행위 추인하는 건 뭐가 있어? 응? 자, 그런 것이 있죠. 자요, 108조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의고사 보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죠? 107조. 알고 계시죠? 오케이. 자, 그럴 거예요. 알겠죠? 의사무능력. 또 뭐가 있어? 또 있어, 이제는 공부를, 문제를 푸니까 직접 저는 다 들어가야죠? 뭐가 있어, 또?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으로, 뭐를 하고, 취소한 후,
취소한 후. 알겠죠? 그럼 취소하면 뭐가 돼? 무효가 돼. 무효. 무효가 되면 뭐 할 수 있어?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알겠죠? 우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뭐를 해?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죠. 자, 추인이 안 되는 건 뭐가 있어? 103조, 104조, 강행법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은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요, 무효행위 추인해서 되는 것은 항상 그래서 108조 뭐가 나온다? 가장매매가 무효이다 이런 말이 나와. 가장매매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원래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효인 법령이. 자, 말을 봐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무효인 법령행위를 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OX. 아니, 그냥 얘기했잖아요. 썼잖아요. 무효인 법령행위를 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OX. 왜 X예요? 우리가 옹알이 할 때는 지났잖아요. 자, 무효인 법령행위를 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OX. X야. 맞아. 왜 X다? 그것만 얘기하면 돼, 이제.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영원히 효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무효인 것을 추인했다 해서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알겠죠? 그래서 무효인 법령을 추인하죠? 추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뭐라고 본다? 새로운 계약.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 새로운 계약. 오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 무효는 언제인데? 2월 1일인데 10월 1일 날 추인하면 오늘 10월 1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 알죠? 종전 계약의 내용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했는데 진짜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다 이렇게 봐. 아시겠죠? 이 무효행위 추인에서 대표적인 또 하나가 뭐가 있다? 무효행위 추인하고 비슷한 게 있어. 등기법에 나와. 물권법에. 무슨 말이 있어? 물권법에? 무효행위 추인하고 똑같아. 무슨 말이 있어? 그냥 내가 할게요. 무효 등기의 유용이란 말. 이 무효 등기의 유용을 무효 등기의 추인이라고도 얘기를 해.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무효 등기를 이용한다, 무효 등기를 추인하면 소급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무효인 가등기,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를 하면 유용하기로 언제부터? 오케이. 그때부터 새로운 가등기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이렇게 쳐다봐야 돼. 이것을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면 이 정도만 보고 지금부터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보시면 153번이요. 자, 무효행위 추인 한번 보세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1번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면서, 이때 무효는 뭐냐면 이때 무효는 어떤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예요. 아시겠죠? 무효인 법률행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면서 줄고요. 추인이죠. 왜 그러죠? 왜 알면서란 말이 나오죠? 추인은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는 3대 요소. 첫 번째 알면서. 명시적, 묵시적. 알겠죠? 그래서 알면서 추인하죠. 그럼 여기서 소급 OX, X. 언제부터? 그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이 말이죠. 2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전용이라는 말은 유용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추인이다 이 말이죠. 추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렇게. 그때부터. 자, 그다음에 3번은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여기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뭘 알아야 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하고 취소하고 달라. 취소할 수 있는 이 말하고 취소한 후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취소했어 안 했어? 취소할 수 있는 그 말은 현재는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하면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현재는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가 돼. 이것을 뭐란다? 유동적 유효라고 해. 뭐란다? 유동적 유효. 이것을 유동적 유효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취소란 말은 현재 유효인 것을 취소를 통해서 무효로 만드는 것을 취소할 수 있냐고 그래. 그래 우리가요. 사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취소한다는 말은 현재 계약이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얘기해. 현재 유효일 때만 취소할 수 있는 이란 말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미 무효가 된 것은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절대로 없어. 다시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유효인 것을 오늘 내가 취소하면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취소한다는 말은 현재 계약이 유효가 돼야 돼. 그래서 친구가 와서 나 이 계약 취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럼 그 계약 지금 유효하게 성립했니?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니 어제 무효가 됐는데 그래? 너를 뭐라고 하냐? 또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은 현재 취소가 되기 전을 얘기해. 무효가 되기 전을 얘기해. 항상 생각해. 그런데 지금 취소했죠? 취소하면 어떻게 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쓰지 못해요. 이미 무효가 됐으니까. 됐죠?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무효가 돼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 것보다 무효 행위에 뭘 한다? 추인. 무효행위에 추인을 해야 돼. 이미 무효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하면 안 된다고. 취소할 수 있는 이란 말을 쓰는 것은 현재 어떤 상태다? 유효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봐. 법률행위를 줄거 취소한 후 줄거 취소한 후 이퀄 무효죠. 그럼 추인하려면 어떻게 추인해야 돼? 여기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을 해서 추인을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돼? 안 돼? 안 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하기 전을 얘기해. 그 다음에 4번. 가장매매 줄거. 가장이란 말이 뭐죠? 허위 표시죠. 우리가 추인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추인되는 건 먼저 기억을 해. 추인되는 건 뭐다?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 허위 표시, 의사 무능력자. 취소가 된 경우 무효가 되죠? 그럼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가장매매 108조 통정 허위 표시죠?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매매의 당사자가 무효인 매매를 추인하면 새로운 알겠죠? 그때부터 이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5번 불공정한 법령이 줄고 불법 조건 줄고. 불법은 뭐죠? 불법 103조 위반이죠. 그럼 또요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하죠. 추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죠 지금?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154번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 줄고 소멸한 후 써 거기다가 의사무능력자는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이죠. 의사무능력자는 컨디션 마신 후 이렇게. 알겠죠? 컨디션. 왜요? 술에서 깬 후 이 말이죠. 알겠죠? 추인해야 돼. 술이 취한 상태에서 추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언제 추인한다? 술에서 깨어난 후 이렇게.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해야 된다. 자 2번 후속행위란 것이 묵시적 추인 박스에. 묵시적 추인. 이런 묵시적 추인은 그래서 이제 법무사 시험에 나온 건데요. 묵시적 추인, 우리 묵시적 추인한 말 하죠. 명시적 묵시죠. 그때 묵시적 추인한 것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줄거 봐.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 이렇게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 계약이 무효인데 그냥 그건 내가 받아들여야지 뭐.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 너가 그렇게 했어. 어쩔 수 없어. 알았어. 뭐 너가 했는데 뭐 어떡하겠니. 우리도 친구인데 내가 뭐 책임지지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요. 그게 무효란 거 알아. 친구가 한 것을. 그런데 그것을 나한테 법률 효과를 기소시킨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후속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무효행위 추이다. 한번 볼까요? 자요. 내 물건을요. 내 친구한테 내가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는데 친구가요. 그 아파트를요. 처분한 거예요. 내 아파트를 처분했어. 그래서 아파트 매매대금을 나한테 가져오니까요. 내가 그것을 받으면 되는데 안 되는데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빌라를 산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요? 자 그럼 볼까요 지금요? 그 무효임을 의심하면서 그 행위 효과, 친구가 판 그 행위 효과를요 자기에게 기속시킬 의사로 뭘 했다? 후속행위, 돈을 받아서 다른 집을 샀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묵시적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건 묵시적 추인이 아니에요. 내 친구가요 내 집을 대리권도 안 줬는데 내 집을 팔아먹었어.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걸 내가 알아. 알면서도 내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액션을 취하죠. 가만히 있어.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야. 왜 아니다? 왜? 추인이 아니야. 맞아. 왜 아니야? 무건 대리는 무효죠? 한 번 무효는 무슨 무효다? 영원한 무효죠.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무건 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아도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 반사회적 법령이죠.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4번 비진이죠. 통정의 표시 비진입 표시 의사 무능력자 취소로 인해서 무효가 된 경우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로 무효인 법령인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죠. 그러면 그럼 봐봐.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된다. 거기 줄고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된다. OX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아니라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보는 거라고. 무효가 유효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보는 거라고. 아시겠죠? 5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해야죠. 추인은 뭐다? 의사표시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155번. 무효행위 재생이죠? 이 무효행위 재생하는 것은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세 가지를 묶어서 재생이라고 써. 아시겠죠? 1번.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죠?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뭐가 무효다? 전부가 무효. 2번. 법률행위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죠? 무효? 그러면 개별 법령에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뭐가 무효이다? 전부가 무효. 이렇게. 3번 매매계약이 매매 등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죠? 줄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러면요 맨 끝에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효행위 전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으나 뭐는 할 수 있다? 전환은 할 수 있다. 4번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줄것이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명시적, 묵시적. 5번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임대차 계약을 추인하면 임대차가 중요한 것이고 뭐가 중요해? 통정, 허위, 통정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자, 156번은요. 1번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라. 155번 정답 몇 번이죠? 3번 156번은요. 계약이 불성립 줄고 불성립 그러면 무효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이란 말은 적용될 수가 없다. 1번 틀렸죠.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이죠. 그래서 통정은 뭐죠? 무효를 추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약정이 있으면 여기 봐봐. 계약을 체결한 때는 뭐라고 얘기한다? 소급이라고 얘기한다고. 소급이라고 얘기한다고. 언제부터다? 그때부터 이렇게. 2번 틀렸죠? 3번 강박이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동남이 취소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그 무효행위 종료하더라도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할 수가 없다. OX, X 이렇게. 4번 사회 질서 위반 103조 위반이죠.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의 대상이다. X. 5번 무효인 법령행위가 다른 법령행위 요건을 고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령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할수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령에서 효력을 갖는다. 이게 뭐라고 그래 이것은? 이걸 뭐라고 그래? 아니 이 지금 5번 지문을 뭐라고 얘기해? 그냥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해. 법조문 138조 법조문 그대로예요. 자 여기 이제 줄거 여기 무효 줄거 거기다가 친생자 신고. 친생자 우리 저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친생자 신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무효인 법령행위가 다른 법령행위 주고 다른 법령행위 그것을 입양 신고라고 써. 자 이제는 뭐라 쓰냐? 무효는 친생자로 읽고 그 다음에 다른 법령행위는 입양으로 읽어.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읽어요 지금부터. 친생자 신고가 그 다음에 입양 신고의 요건을 고비하고 당사자가 그 친생자 신고가 무효인 것을 알았더라면 입양 신고하는 것을
오욕하리라고 인정될 때는 입양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이해됐나요? 이것을 모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법조문은 절대로 틀린 것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틀리게 비틀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가 좀 길다? 아, 좋은 말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8번부터는요. 먼저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안 했어요? 아, 이거 안 했어요? 자, 일본 법률행위 뭐예요? 아니, 안 한 것은 아주 득달같이 달려드네요. 알겠죠? 한 것을 물어볼 때는 대답을 잘 못하는데 알겠죠? 자, 1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 줄거 1부분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여기 가로 묶어 그 법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여기까지 가로 묶었어요. 이것을 가정적 의사 옆줄 긋고 보충적 해석 알겠죠? 그럼 무슨 무효를 한다? 전부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알겠죠? 1번은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죠. 2번 법률행위 성립 후 이행 전 성립 후 줄거 그러면 후발적이다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신뢰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알겠죠? 성립 후 이행 전에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당사자 일방이 누군지 모르죠. 만약에 채무자가 잘못했으면 채무불이행 채권자가 잘못했으면 위험 부담이죠. 아무튼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유효냐 무효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립 후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되죠.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효이다. 후발적 불능으로 유효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정한 137조는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으로서 법률행위 자체 원칙, 법률행위 자체 원칙 줄고 그것을 사적 자치라고 해요. 사적 자치. 그러면 사적 자치가 뭐예요? 개인, 봐봐. 사적이란 거 뭐죠? 사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일은 개인 스스로가 뭘 한다? 다스려야 된다. 사적 자치라고 그래. 알겠죠? 개인의 일은 개인이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돼. 어떻게 얘기하죠? 그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해? 표의자가 의사를 결정해. 표의자가 의사를 결정하고 상대방에게 표시하면 표시대로 책임을 져. 그것을 사적 자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의자가요. 자기가 결정한 것을 의사를 스스로 결정을 해. 결정한 것을 상대방한테 표시를 해. 그럼 표시한 대로 책임을 지는 걸 사적 자치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사적 자치는 표의자가 의사를 결정하고 상대방에게 표시하면 표시대로 책임.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사적 자치다. 이렇게.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이죠?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무효행위 전환.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맨 끝에 써 추인 X.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아주 중요해 이게.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추인 새로운이란 말은 그때부터 이 말이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법조문 그대로가 되어 있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무슨 3번 아닌데? 그래서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죠.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도 여러분 봐봐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죠.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죠? 전부 무효이죠.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이렇게 됐죠? 그때는 뭐다? 일부만 무효. 알겠죠? 일부만 무효. 이렇게.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